아쉬웠죠? 여기서부터 그 다음 날은 소녀의 모습이 배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이제 네 번째 단계 절정이에요. 절정은 보통 소설에서 갈등과 긴장이 최고에 달아서 주제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단계라고 해요. 이 소설에서는 이제 친해졌던 소녀가 이사감으로써 이별을 앞두게 되죠. 절정이에요. 그 다음 날은 소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도 매일같이 개울가로 달려와 봐도 보이지 않았다. 자,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녀는 몸이 약했다. 그래서 소나기를 맞은 뒤에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매일같이 개울가로 달려와 봐도, 자, 누가? 소년이 그랬죠? 자, 이것은 소녀에 대한 그리움, 소녀에 대한 그리움의 행동이죠. 첫 번째 1번이라고 붙여볼까요? 소녀에 대한 그리움에 매일같이 개울가로 달려와 봤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살피기도 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소녀에 대한, 선생님 번호만 달게요. 소년이 소녀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두 번째 행동, 학교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살피고, 그 다음 세 번째, 남몰래 5학년 여자반을 엿보기도 했다. 세 번째, 자, 5학년이었네요. 소녀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자반, 남자반이 따로 있었나 봐요. 그래서 5학년 여자반을 엿보기도 했다. 그래서 소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세 번째 행동.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날도 소녀는 주머니 속 흰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며 개울가로 나왔다. 자, 여기 나오죠? 자, 이 조약돌은 발단 부분에서 소녀가 던진 조약돌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워서 소녀는 주머니에 넣죠. 그리고 소녀가 그리울 때마다 그것을 만지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소녀가 보이지 않을 때마다 이 흰 조약돌을 만지작거려요. 네 번째, 소녀를 그리워하는 소년의 행동이다. 자, 이거는 소년의 행동이에요. 소년의 행동. 지금 1번부터 4번. 그날도 소녀는 주머니 속 흰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며 개울가로 나왔는데, 그랬더니 이쪽 개울뚝에 소녀가 앉아있는 게 아닌가? 소녀는 가슴부터 두근거렸다. 그동안 알았다. 자, 소녀가 말했죠. 자, 이제 알았네요. 소녀가 보이지 않았던 이유. 소녀가 보이지 않았던 소녀의 모습이 그리도 되고요. 보이지 않았던 이유를 소녀가 말해줍니다. 그동안 알았다. 자, 알아보기에 소녀의 얼굴이 헬쓱해져 있다. 헬쓱하다. 얼굴에 핏기나 생기가 없어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날 소나기 맞은 것 때문에 소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었다. 자, 한 장 넘깁니다. 자, 한 장 넘기세요. 이제 다 낫냐? 아직도. 그럼 누워 있어야지. 자, 그럼 누워 있어야지. 소녀를 걱정하는 마음. 소녀를 걱정하는 소년의 모습이죠. 걱정하는 소년, 이렇게 써놓을까요? 너무 가깝이서 나왔다. 그날 참 재미있었어. 근데 그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지 않는다? 소녀가 분홍 스웨터 앞자락을 내려다본다. 거기에 검붉은 진흙물 같은 게 들어있었다. 자, 이것은 소년이 소녀를 업고 건널 때, 소년이 소녀를 업어준 적이 있죠. 도랑에서 업고 도랑을 건널 때 생긴 물이에요. 도랑을 건널 때 그 물로 보이죠. 왜냐하면 흙탕물이 검붉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자, 이 검붉은 진흙물은 바로 두 사람의 추억이에요. 소년, 소녀의 추억. 소년, 소녀의 추억. 추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녀가 가만히 보조개를 떠올리며 이게 무슨 물 같니?
자, 소녀의 보조개는 어느 쪽만 들어가는 보조개? 그렇죠. 왼쪽만 들어가는 보조개. 소녀는 스웨터 앞자락만 바라보고 있었다. 내 생각이 냈다. 그날 도랑 건널 때 내가 업힌 일 있지? 그때 네 등에서 옮은 물이다. 소녀는 얼굴이 확 달아오름을 느꼈다. 자, 이때 소년의 심리는, 소년의 마음은 왜 얼굴이 달아올랐을까요? 그렇죠.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움. 자, 갈림길에서 소녀는, 자, 이 갈림길 또 나오네요. 여기에서 소녀는 왼쪽으로 산마장, 그 다음에 소녀는 우대로, 자, 우대로 심리를 가야 된다고 했죠? 자, 갈림길에서 소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 대추를 땄다. 내일 제사 지내려고. 자, 대추. 동그라미 놓읍시다. 대추 한 줌을 내어준다. 자, 이 대추는 누구를 위한 소녀의 마음일까요? 그렇죠. 소년을 위한 소녀의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예요.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 그리고 소녀의 선물이죠. 소녀가 준 선물. 소녀는 주춤한다. 맛봐라.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심었다는데 아주 달다. 자, 증조 할아버지는 윤초시. 자, 소년이는 그 마을에서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윤초시인데 꽤 잘 살고, 그리고 또 마을에서 존경받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죠. 아주 달다. 소녀는 두 손을 오그려 내밀며 참 알도 굵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제사 지내고 나서 좀 이따 집을 내주게 됐다. 소녀는 소정이가 이사해 오기 전에 벌써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윤초시 손자가 서울서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고향에 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것이 이번에는 고향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게 된 모양이다. 자, 여기 이렇게 묶으세요. 자, 지금 이 부분은 소녀가 이사를 가게 되는 그 이유이면서 소녀네가 이사를 가는 이유가 되죠. 이사를 가는 이유가 되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 윤초시 손자는 소녀의 아버지예요. 소녀의 아버지인데 마을에서 잘 살았던 그 유지였던 윤초시네가 소녀의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가세가 기울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소년의 가세가 기울었다. 한마디로 집이 이제 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울에서 윤초시 손자가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고향집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 고향집마저 남의 손에 넘어간 모양이었다. 소년의 집이 완전히 망했네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왜 그런지 난 이사 가는 게 싫어졌다. 소년은 왜 이사 가는 게 싫었을까요? 소년과 헤어지는 게 어른들이 하는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전혀 없이 소녀의 까만 눈에 쓸쓸한 빛이 떠돌았다. 소녀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소녀는 혼자 속으로 소녀가 이사를 간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어봤다. 뭐 그리 안타까울 것도 서러울 것도 없었다. 자,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도 않고 슬프지 않을까요? 맞아, 굉장히 서운했죠. 근데 반대로 말했죠? 네, 우리가 말했죠? 반했다. 김수열의 먼 호의 전시에서 같이 배웠어요. 굉장히 안타깝고 서러웠어요. 이제 막 친해진 소년애가 이제 이사를 가는 그 소식에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렇건만 소년은 지금 자기가 씻고 있는 대추알의 단맛을 모르고 있었다.
이 대추는 굉장히 단 대추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단맛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좀 안타깝고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왜 소녀가 이사를 가니까 안타깝고 그 서운한 마음에 아주 단 대추의 단맛을 모르고 있어요. 이날 밤 소녀가 대추를 진 그날 밤 소녀는 몰래 덕세 할아버지네 호두밭으로 갔다. 자, 소녀는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소녀가 자기에게 선물로 대추를 줬지만 소녀는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덕세 할아버지는 호두를 훔치러 간 거예요. 밤에 낮에 봐두었던 나무로 올라갔다. 그리고 봐두었던 가지를 향해 작대기를 내리쳤다. 호두송이 떨어지는 소리가 별나게 크게 들렸다. 호두가 밤에 툭 떨어지는데 이게 별나게 크게 들렸다. 그것은 뭘까요? 도둑질을 하고 있죠. 소년이 당하냐. 소년의 불안함과 긴장 때문에 그리고 남의 호두를 훔치고 있는 죄책감 때문에 호송이 떨어진 뒤에 좀 크게 들렸다. 가슴이 선뜻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굵은 호두야 많이 떨어져라. 많이 떨어져라. 저도 모르는 길로 마구 작대기를 내치는 것이다. 저도 모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소녀를 위하는 마음이죠. 소녀를 위하는 마음. 줄 게 없는데 이거라도 남의 건데 나쁜 짓이지만 소녀를 주고 싶어요. 돌아오는 길에는 열 이틀 다리 지우는 그늘만 골라 왜 그랬을까요? 싸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늘만 골라서 걸어와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남의 호두를 몸에 땄기 때문에. 이 죄책감은 다른 사람의 새 할아버지의 호두를 몸에 땄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늘만 이렇게 골라서 남에게 보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늘의 고마움을 처음 느꼈다. 볼록한 주머니를 어루만졌다. 호두가 잔뜩 들어간 주머니가 볼록했어요. 호두송이를 맨손으로 깠다가는 옴이 오르기 쉽다는 말과 아무렇지도 않았다. 자, 옴이라는 것은 이제 피부병의 일종인데 호두의 진이 맨살에 묻었을 때 그 때문에 생기는 피부병이에요. 굉장히 가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녀는 소녀를 위하는 마음에 맨손으로 호두를 깠죠. 그저 금동에서 제일 가는 이 덕세 할아버지의 호두를 어서 소녀에게 맛보아야 한다는 생각만이 없었다. 금동이라는 그것은 가까운 이웃 동네를 말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볼록한 주머니를 어루만졌다 해서 생각만이 앞섰다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소년의 마음, 어떤 소년의 마음? 소년의 어떤 마음? 소년을 위한 그러다 생각이 들었다. 하는 생각은 소녀더러 병이 좀 낫거들랑 이사 가기 전에 한번 개울가로 나와달라는 말을 들은 것이다. 바보 같은 것, 바보 같은 것. 자, 이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는 소리죠. 자책감. 이 바보라고 스스로 했어요. 소녀를 만나야지 이 호두를 줄 수 있는데 나와달라는 말을 물어봤어요. 저는 줄 수가 없어요. 나와달라고 말을 할 건데. 그래서 호두를 전해주지 못해요. 이튿날 소년이 학교에서 나오니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고 닭 한 마리 안고 있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물어요. 그 말에는 대꾸도 없이 아버지는 안고 있는 닭의 무게를 겨냥해 놓으면서 얼마나면 될까? 자, 한 장 넘기세요. 자, 봅시다.
어머니가 망태기를 내주며, 자, 망태기는 새끼줄로 이렇게 꼬아서 그물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물건을 담거나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게 만든 그릇이 여기 나오죠? 이렇게 새끼줄로 만들어요. 벼에서 나온 새끼, 나무 껍질 이런 걸로 만들어요. 망태기를 내주며 벌써 며칠째 갸일갸일하고 알랄자리를 보던데요. 크진 않아도 살은 쪘을 거예요. 소년이 이번에는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어디 가시느냐고 물어보았다. 저 서당골 윤초시 댁에 가신다. 제사상이라도 놓으시라고. 자, 서당골 윤초시네는 바로 노의 집이에요. 소녀의 집이에요. 소녀의 집. 그럼 큰 놈으로 하나 가져가지. 저 얼룩수탉으로. 자, 여기도 소녀를 위하는 마음이 나타나죠. 소녀를 위하는 마음에 큰 수탉을 가져가라고 해요. 이 말에 아버지는 허허 웃고 나서 엄마, 그래도 이게 실속이 있다. 소녀는 공연히 열적다라는 것은 좀 겸연쩍고 부끄럽다라는 뜻이에요. 열적어 책보를 집어 던지고는 외양간으로 가 소 잔등을 한번 철썩 갈겼다. 쇠팔이라도 잡는 척. 괜히 부끄러워서 소 잔등을 한번 철썩 갈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절정이에요. 절정은 소년애가 이사 간다는 말을 들음.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말. 개울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 자, 이것은 시간의 흐름을 말해주고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과일이나 나무 열매가 여물어 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졸졸졸 흐르는 개울물이 날로 여물어 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물이 이제 가을이 되면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좀 줄어들면서 맑아졌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개울물이 날로 여물어 갔다. 이 말은 가을이 점점 깊어갔다. 깊어갔다.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간다. 이제 겨울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점. 소녀는 갈림길에서 아래쪽으로 가보았다. 자, 아까 소년의 집은 갈림길에서 아래쪽에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소녀는 우대로 이쪽으로 심리 간다고 했죠. 소녀는 갈림길에서 아래쪽으로 가보았다. 갈반머리에서 바라보는 서당골 마을은 쪽빛 하늘 아래 한결 가까워 보인다. 자, 쪽빛 하늘 맑은 날씨에 이제 더 투명해 보이니까 훨씬 멀리 바라보는 마을이 가까워 보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소년의 어떤 마음이냐면 소년이 소녀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에 마을을 가깝게 느끼고 있기도 해요. 자, 쓸까요? 소년이 소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그리워하는 마음에 가깝게 느끼고 있다. 마을이 더 가까워 보인다. 가깝게 느끼는 거이기도 합니다. 어른들 말이 내일 소년애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 거기 가서는 조그만 가게빵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다. 자, 조그만한 가게빵. 자, 조선시대 때 선비가 가장 신분이 높았죠. 그런데 이제 윤초씨는 선비였어요. 과거에 첫 번째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그다음에 땅도 많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소년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모두 망하고 가게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초시내는 어떤 신분상으로도 몰락했음을 알 수 있어요. 재산만 날린 게 아니고 신분도 그 조선시대로 본다면 많이 하락한 거죠. 자, 이 지금 소녀가 살았던 시대는 일제강점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조선시대 때 있었던 어떤 신분제도 이런 것들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좀 남아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선시대는 아닙니다. 자, 조그만 가게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소년애가 가세가 아주 기울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소녀는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며 그리움, 소녀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한 손으로는 수없이 갈 곳을 휘어꺾고 있었다.
한 손으로는 수없이 갈 곳을 휘어꺾고 있었다. 그리움과 안타까움이죠. 그날 밤 소녀는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었다. 내일 소년애가 이사하는 걸 가보나 어쩌나. 자, 여기에서 내일 가봐야 될까? 가보지 않아야 될까? 이런 걸 내적 갈등이라고 하죠. 자, 내적 갈등. 인물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갈등. 가면 소녀를 보게 될까? 어떨까? 그러다 까무룩 잠이 들었는가 하는데, 까무룩이라는 말은 갑자기 정신이 흐려질 때, 우리가 갑자기 정신이 흐려지거나 정신이 없어지는 그런 것을 까무룩이라고 해요. 까무룩 잠이 들었는가 하는데, 허참 세상 일도. 자, 허참 세상 일도. 자, 이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뭔가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는 말이죠. 불행한 일이 생겼음을 의미해요. 참 세상 일도. 마을 갔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윤초시댁도 말이 아니여 그 많던 전답 다 팔아버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집까지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더니 또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 자, 전답을 전부 팔아버렸어요. 사업이 망해서. 그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그 유서 깊은 집마저 남의 손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악상까지 당했어요. 전답이라는 것은 뭐죠? 여기 있죠? 밭과 논. 악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젊어서 죽은 사람의 어떤 그 상사, 초상, 악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경우 악상이라고 해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을 때 가장 나쁜 초상이다. 그래서 악상. 자, 이 악상은 누구의 죽음? 그렇죠. 소녀의 죽음을 말하죠. 남포불 밑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자, 남포불은 그림에도 나와요. 남포불, 남포등에 켜놓은 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증손이라곤 계집애 그의 하나뿐이었죠. 자, 계집애 바로 소녀를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남포예요. 자, 지금 시대는 아니죠? 옷도 지금 한복 입고 일제강점기. 그렇지, 사내에 둘이 있던 건 어려서 잃고. 자, 소녀에게는 남자 형제가 두 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려서 그 애들도 이제 세상을 떠났네요. 어쩌면 그렇게 자식복이 없을까? 글쎄 말이지. 이번엔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도 변변히 못 써봤더군. 약도 변변히 못 써봤다더군. 가세가 기울어서 약도 사서 먹이지 못했나 봐요. 지금 같아서는 윤초시대도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계집애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 않아. 자, 아버지는 소녀를 잔망스럽다고 했어요. 자, 잔망스럽다 무슨 뜻이냐면 얄밉도록 맹랑한 데가 있다. 어떤 아이 행동이 영리한데 얄밉도록 영리할 때 우리가 잔망스럽다 이렇게 말해요. 소녀가 잔망스럽게 행동을 했어요.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가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자, 이게 바로 소녀의 유언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장례할 때는 그 죽으면 수의를 입혀요. 근데 소녀는 그걸 알고 있었죠. 수의를 입히지 말고 자기가 입던 옷, 분홍 스웨터, 남색 스커트, 그것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해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수의를 입지 않고 자기 입던 옷을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서.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서.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자, 여기까지 제 결말이에요. 소설이 끝나요.
좀 슬프게 끝나죠. 자, 여기까지 이제 소나기 내용 분석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위기 결정 결말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소녀의 마음 이런 것들 상상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생님이 소나기라는 소설을 정리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